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제가 자급자족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자급자족하는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짐승의 표, 짐승의 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 시스템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자급자족을 하면 되는 거죠. 자기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반작용으로서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식이 되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동기부여는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하지 않도록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된다. 우리 지금까지 어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이목,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인기가 있어야 된다,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춰왔고, 또 번영, 계속해서 커지고 더 알려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계속 추구해 왔는데,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재점검하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 정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진실로 돌이켜야 되고, 그 부분을 붙잡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왜 그래야 되는가, 반작용이 아닌, 저는 이 매매하는 이 시스템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농부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이 매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어떤 일정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는 매매 시스템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거의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모양과 무게와 어떤 그런 품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추려고 하면 대개는 화학비료, 그 다음에 농약, 뭐 이런 우리가 좀 거부하고 싶은, 그래서 자연적인 농사를 추구하는 사람이 거부하고 싶은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인력으로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농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좋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벌레나 다른 해충들을 또 미연에 요만큼 생기기 전에 바로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농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하면 항상 제초제가 따라가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유기질 어떤 그런 퇴비나 이런 것들로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학비료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자체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목표가 뭐가 됩니까? 매매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그런 목표보다는, 그리고 농사 짓는 방법을 성경적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서 자연 속에서 가장 최상의 인간에게 이로운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겠다 하는 것보다는 돈 되는 작물을 만들겠다, 그리고 유통에서 선호하는 모양을 갖추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돼버리는 거죠. 그 자체가 농부로서는 타락입니다. 농부가 물론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야 되죠. 그거는 부차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농사 짓는 일을 하나의 사명으로서 생각한다면 돈 버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차적인 것이라고 해서 수익이 뭐 전혀 나지 않는다거나 작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올바른 농사법, 자연적으로 순리에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찾아서 그걸 적용해 가면서 하는 그런 농사법, 그리고 인간의 몸에 굉장히 이로운 미네랄과 좋은 성분들이 많은, 그리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사명을 이루겠다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농사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농부로서는 일종의 타락의 과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싸그리 뭐 스마트팜이나 이런 대규모 농업을 하는 분들을 다 뭐 그렇게 평가절하하거나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제가 추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방향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다수 농부의 그 초점이 돈에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팜이나 이런 건 반드시 돈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투자금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배제하고, 매매를 배제하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배제하고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합리적이고 올바른 유통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서로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도시에서는 그런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을 좀 소비를 해주면서 키워줄 필요가 있고, 농사를 짓는 분들은 또 이 농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보답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릴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피난처를 찾으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있는 거 까먹으면서 숨어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농촌에서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충분히 풍성한 생활을 누리면서 나가야 되는데 몇 년이 걸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최소한 정말 짧게 잡아도 7년, 길게 잡으면 한 12년 이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갖추고 해 나가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농사법을 사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1년의 주기를 개발해 나가는데 그 한 주기를 경험하는 것만 해도 2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걸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농사에 대해서 실수를 반복해 가면서 배워 나가는 과정만 3, 4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저장시설과 부대시설과 여러 가지 농사기구에 대해서 숙지하고 또 종자와 여러 가지 퇴비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또 유통하고 공급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게 정말 착착착착착 아무 이상 없이 정말 진행됐을 때 5년 그것도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소한 한 대여섯 가정 대여섯 가정 이상 한 7, 8, 한 10가정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이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벼농사를 좀 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채소와 작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과수를 주로 하고 이렇게 약간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 올 때 처음부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일 나무를 골고루 다 심어서 그래가지고 사계절 과일을 맛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참 큰 잘못 생각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제가 지내면서 느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저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묘목 사다가
과실나무 종류대로 다 심어서 먹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사과, 뭐 복숭아, 자두, 포도 이렇게 해서 한 종류마다 모든 농사법, 병충해 방지와 모든 게 다 다릅니다. 키우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를 다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먹을 수도 없습니다. 심어놓고 그냥 벌레나 새한테 다 주고 아니면 병충해 때문에 하나도 못 먹게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참 농사로서 이 삶의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마을, 시골 마을들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사계절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봄 되면은 씨앗을 뿌려가면서 채소를 먹는데 그 전에는 뭘 합니까? 겨울에 이제 땅을 파서 무와 배추 같은 것을 묻어서 가을 내내, 겨울 내내 이제 김장을 담아서 그런 비타민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봄에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그런 이제 곡물, 보리가 나오기까지, 밀이 나오기까지 시간을 버텨내면서 그렇게 이제 또 그 주기를 견디고 그 곡식이 나오면 이제 또 뭐 그 시대에 이제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게 이제 그 날이 풀리면서 심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런 작물들을 통해서 또 이제 먹을 것을 얻고 계속 그것도 벼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또 벼를 거두어서 겨울을 지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시스템이 다 이루어져 왔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농촌에 딱 왔다. 정말 막연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런 그 주기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서 또 지금 현재 시골 마을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하고 좀 더 협력하면서 이렇게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최소한 한 7년 정도는 걸린다 하는 거죠. 야, 뭐 그 정도까지 주님이 오시겠나? 오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향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적당히 하다 말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 시대 가운데서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생태적인 환경에서 순환농법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자연적인 마을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태양광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이제 그 농기구도 다 전기로 쓸 수 있는 농기구, 그 다음에 자동차도 전기로 갈 수 있는 자동차.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의 편리함을 이게 누리는 정도의 그 편리함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태양광을 통해서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큰 유통을 끼고 가면 안 되고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또 몇 가정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교제하면서 그런 식으로 유통 시스템을 새로 다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가서 씨 뿌려 가지고 거두면 되겠지, 그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하고 배우고 익히고 또 다른 분들과 협력해서 해나가는 이런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추를 많이 심고 저쪽엔 무를 많이 심고 우리 집에 남는 상추 저분들에게 주고 저기서 남는 무를 우리 집에 가져오고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그러면 이제 같이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고구마를 많이 심었어요. 저쪽은 벼농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쌀하고 고구마를 좀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서로가 도와가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어떤 공동 농장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농장은 또 개인적으로 하는 거 빼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함께하는 협동 농장을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좀 만들어서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면 되죠. 자,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래 쉽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9년차 돼 가고 있습니다. 9년차 돼 가는데 이제 벼농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밭농사나 과수에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제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또 배워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나가야 되는 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확만 했다고 되겠습니까? 콩을 가지고 메주를 만들고 그걸로 간장을 만들고 된장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장독에 메주를 간장을 담고 된장을 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려고 하면은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리고 이런 것이 지하교회와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매매 시스템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매매를 벗어나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미 그걸 벗어나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서 벗어나는 삶, 돈을 안 쓰고도 사는 삶, 최소한으로 쓰고 우리가 그 매매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유통을 만들어서 물물교환과 매매를 하더라도 우리 그 합리적인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매매 우리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 지하교회와 아주 관련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급자족 그냥 가서 씨 뿌리고 먹으면 되지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그래서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나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급자족 시스템을 우리는 착실히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본질적인 교회의 그 중심을 가지고 성경적인 그런 문화와 마을을 만들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복음 전하기 위한 기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꼭 여기 와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든지 그런 본질을 추구하시면서 중요한 그 매매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은 짐승의 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매매 시스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좀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 시스템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하나씩 또 저와 만약에 뭔가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미리 아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미리 하시라고 이 영상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